안녕하세요. 저번에 찍었던 학명 영상이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라 재미없어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번 영상보다는 재밌을 것 같은데 식충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우선 식충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아시죠?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 네, 맞아요. 그 곤충을 잡아먹고 잡아서 소화시키고 그 영양분을 생장에 이용하는 식물들인데요. 이 식충식물들이 왜 벌레를 잡게 되었냐면은 식충식물들 자라는 환경이 많이 척박합니다. 주로 습지나 절벽 같은 데서도 자라고요. 건조한 지방에서도 자라고 거의 대부분 토양이 척박해요. 식물 생장에 인이랑 질소가 많이 필요한데 식물 생장에 인이랑 질소가 왜 필요해요? 질소가 부피 생장에 많이 필요하고 인 같은 게 내가 알기로는 생식할 때 인이 많이 필요해. 꽃필 때 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식충식물들이 대단한 게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지구상에 넓게 분포해서 살아요. 오늘 식충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식충식물 가계도를 만들어 왔는데 이 가계도는 유전학적으로 식물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가계도예요. 네? 앞으로 식충식물 키우는 데에 형태나 생리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충식물을 벌레 잡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 볼 건데요.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포획형에는 제일 익숙하죠. 파리지옥이 있고요. 이 파리지옥은 그 강강모를 건드리면은 순식간에 잡히죠. 되게 빨라요, 이건. 벌레잡이말이 있는데 벌레잡이말도 똑같습니다. 얘는 수생식물인데 물속의 파리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획형이 2가지만 저희가 이제 눈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식물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2번째로는 포충랑형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사라세니아과에 속해 있는 헬리안포라랑 사라세니아 달링토니아가 있는데 이 헬리안포라는 주로 고산 식물이고요. 테프이라는 높고 평평한 지역에 사는데 얘가 제일 원시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잎이 있던 게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포충랑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세니아는 제가 많이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되게 다양하고요. 화려하고 원예적으로도 가치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링토니아가 있는데 이 달링토니아는 생긴 게 코브라의 머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코브라 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차가운 물이 계속 흐르는 환경에 자라기 때문에 더위에 약해서 제가 많이 죽여 먹었던 식물입니다. 포충랑형은 어떻게 잡아요? 포충랑형은 이 잎이 변형돼 가지고 통을 만드는데 이 통에 벌레가 빠지면은 소화액이 있거나 아니면 공생 세균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소화시켜서 흡수합니다. 벌레들이 다리가 있는데 아니면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포충랑 안에가 미끌미끌거리고요. 그리고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충랑에 있는 소화액이 표면 장력이 약해가지고 그냥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벌레잡이 통풀과 네펜데스가 있습니다. 이 네펜데스가 종류가 170종이 넘게 있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 지방의 보르네오 섬이나 필리핀 이런 데 많이 살고 있어요. 얘네들은 진짜 종류가 다양하고요. 형태도 되게 화려하고 많은 교배종이 있어요. 얘네들은 달달한 향기가 나가지고 벌레를 유인하는 것도 있고요. 알보마지나타 같은 경우에는 포충랑 표면에 하얀 색깔이 생기는데 하얀색 줄이 생기는데 그걸로 흰개미를 유인하는 걸로 알아요. 색깔로 유인하는 거예요? 흰개미가 그걸 먹으려고 온대. 당분인가 지방이 있어서
그 네펜데스 포충망 위에가 되게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게도 하고 미끄러워요. 미끄러워가지고 그 이 뚜껑 주위에 좀 달달한 꿀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먹으려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땅에 있는 포충망 같은 경우에는 로어 피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기어다니는 벌레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위에 달려있는 이제 어퍼 피처 같은 경우에는 나방 같은 거를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세팔로투스가 있는데 이 세팔로투스는 호주 서부 해안가에 자라는 식충식물이에요. 크기는 되게 작은데 얘도 포충랑에서 마비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얘도 유인을 하고 그거를 먹으면은 벌레가 이제 빠지는 거지. 전에 한번 식물원에서 야마다 자이언트라고 큰 클론을 내가 한번 키웠었는데 거기에는 개미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럼 세팔로투스 주로 기어다니는 애들을 잡아먹는 건가요? 얘는 기어다니는 애들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작으니까 바닥에 깔려있거든요, 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하게도 이제 파인애플과 과일을 먹는 파인애플과 있잖아요. 그 파인애플과인데 파인애플과에도 브로키니아라고 식충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비가 오면은 물이 고여가지고 그 부분에 벌레가 빠지면은 그 벌레를 소화시켜서 먹는. 그럼 다른 파인애플들은 걔만 그래요? 네네. 브로멜리아 막 이런 애들도 파인애플과인데 걔네들도 물이 고이긴 하지만 그걸로 벌레를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포충랑형이었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죠. 그 다음으로는 끈끈이형이 있습니다. 이 끈끈이형의 잎에는 선모가 있는데 털을 선모라고 부르는데 그 선모에서 끈끈이가 나와서 그걸로 벌레를 잡고요. 끈끈이 주걱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닿으면 이렇게 오므려서 잡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럼 걔네도 움직이는 거네요. 근데 엄청 느리죠. 카펜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므려져 있어요. 끈끈이 주걱이 정말 대단해요. 지구에서 남극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형태도 되게 다양하고 피그미 끈끈이 주걱이나 구근을 만드는 끈끈이 주걱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애들입니다. 끈끈이는 계속 나오나요? 습도랑 빛만 충분하면은 끈끈이는 계속 생기고 있어요. 물을 주면 씻겨내기도 하는데 또 금방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비브리스라는 식물이 있어요. 얘네는 호주 식물인데 제가 전에 키웠던 거는 한 종류밖에 안 키워봤는데 비브리스 리니폴로라라고 얘네들은 몸 전체에 끈끈이가 있어가지고 빛이 비치면 되게 예뻐요. 식물 자체가 반짝반짝 거려요. 얘네들은 제가 좀 구해보고 싶은데 한 9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밖에 못 키워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로소필름이 있는데 이 드로소필름 같은 경우에 지중해성 식물이에요. 지중해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지방에 사는 식충식물인데 얘는 일반 식충식물이랑 다르게 건조한 걸 좋아합니다. 한 3일에 한 번씩 유물 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달달한 향기가 식물 전체에서 나서 벌레들, 특히 파리 종류들을, 초파리랑 파리 종류들을 엄청 끌어모으는 엄청난 식물입니다. 로리둘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얘는 남아프리카에서 사는 식충식물인데 끈끈이 주걱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목본으로 나무로 자라요. 얘가 끈끈이 주걱보다 점액이 더 끈적거린대요. 근데 제가 안 키워봐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트리피오필럼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저도 안 키워봤고요. 정보가 많이 없는데 얘는 어릴 때만 끈끈이가 나와서 잎에 끈끈이가 나와서 시충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크면은 벌레를 안 잡는다고 해요. 그 어릴 때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릴 때만 보충을 하는 것 같아요. 끈끈이형 중에 마지막으로 벌레잡이 제비꽃이 있습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의 이름이 왜 벌레잡이 제비꽃이냐면은
꽃 모양이 제비꽃이랑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이름이 벌레잡이 제비꽃인데 정말 제비꽃이랑 닮았습니다. 했던 말 또 하죠. 이 제비꽃의 특징은 잎 표면에 끈끈이가 있어요. 큰 벌레까지는 못 잡고요. 주로 뿌리파리 같은 작은 벌레들을 많이 잡아먹고요. 벌레잡이 제비꽃의 종류가 크게 나눠보자면은 북미 종이 있고요. 멕시칸 종이 있고 유럽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멕시코에 자생하는 멕시칸 종입니다. 얘네들은 생긴 건 다육식물처럼 생겼어요. 잎이 좀 두껍고 그리고 겨울에는 동면을 하진 않지만 겨울잎을 만들어서 겨울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칸 종류들은 대부분이 이제 습지보다는 암벽이나 좀 바위 틈에 있긴 데에서 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좋아하고요. 북미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습지에 살고요. 마지막으로 유럽종은 국내에서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유럽이 좀 시원해서 그런지 국내 여름에 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종이기도 합니다. 끈끈이형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함정문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통발이 속해 있는데 이 통발 같은 경우에는 자그만한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의 안이 진공 상태거든요. 근데 이 감각모를 건들고 나면은 함정 문이 열리면서 그 자그마한 벌레랑 물이랑 같이 빨아들여 가지고 잡아먹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물벼룩 같은 작은 벌레랑 단세포 생물 같은 거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특이한 게 여기에는 이제 통발이랑 땅기계 애들이 다 속하는데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줄기랑 잎으로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이개도 함정문형이에요? 네네. 통발이랑 같은 방법으로 잡아먹어요. 그럼 흙 속에서 흡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얘네들 습지에 사니까 땅기계도 거의 흙 표면이랑 물 수위랑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자라요.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5번째로는 유도형이 있습니다. 얘가 정말 특이해요. 이거는 함정이 있어가지고 갤리시아라는 식물인데 남아프리카에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얘는 잎이 변형된 함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함정의 모양이 이렇게 Y자 모양이에요. 이거를 들어가면서 점점 함정 안에 털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기는 쉬운데 빠져나올 수는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얘도 식물체가 매우 작아서 큰 벌레는 잡아먹지 못하고요. 자그만한 원생 생물 정도만 잡아먹는 식물입니다. 종류가 한 30가지 되는데 꽃이 되게 이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땅깨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습지에 살고요. 지금 3종류 정도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올 여름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를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